해버립니다. 아까 인사권자라 그랬죠. 그래서 대기 발령하면 이 심판부가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원의 심판부에 넘겨가지고 심판을 하는데, 이 심판부가 어떤 내용이든 간에 불법이 명백하지만은 특히 주심 심판관을 박동식이라는 사람을 선임을 합니다. 박동식의 아들이 검사였습니다. 이 무렵에 한동훈이가 이명박의 부하가 돼서 청와대로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현장이 이 민정수석 권재진의 아들을 또 스카우트해서 뇌물을 주고 지는 정도 뇌물을 준 거 아닙니까? 또 특이한 점은 윤석열에게 1번으로 그 후원금 1,000만 원을 낸 사람이 서석호인데, 이 서석호도 김현장과 더불어서 발언에 있다가 2009년에 김현장으로 들어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윤석열 대통령 그 후원에 1,000만 원 1번으로 낸 것입니다. 1번은 특별히 이 사람한테 먼저 계좌번호를 알려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가서 보면은 아까 하나은행의 탈세는 재탈세는 2008년도 6월 11일경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시효가 2023년 6월까지 만료이지만은 저희들이 주주로서 재정 신청을 해가지고 22년에 재정 신청했기 때문에 아직도 대법원에 있고 당연히 대법원에서 아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효가 있기 때문에 추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론스타일 외환은행은 2009년도 9월 4일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때 재탈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효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도 해줘서 중앙지검 반부패에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조서심판을 또 고발했습니다. 조서심판을 고발하니까 이 과거에 저희 투기자본감센터가 고발한 사건은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했는데, 저도 3차례 대검에 가서 조사를 받고 이 조상준이라든지 이복현에게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이 2009년에 론스타일 외환은행 그 조세심판부 사건 저희들이 고발하니까 이 사건을 경찰로 내려버려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한동훈이가 이명박의 부하였고, 또 진흥정이가 그때 뇌물을 받아서 이게 범죄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핵심적인 문제는 2009년도 한승수가 이 총리에 물러나서 9월경에 김현장으로 또다시 들어가서 뇌물을 받은 거 아닙니까? 더욱더 문제가 뭐냐? 아까 한승수가 조세심판 주심 이영우와 이광호를 대기 발령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들 대기 발령했는데 그냥 내쫓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죠. 입마감한 것이죠. 이영우를 또 김현장이 또 데려다가 뇌물을 준 것 아닙니까? 이광호는 어떻게 했습니까? 김현장과 더불어서 이 탈세에 공모한 3일 회계법인이 데려다가 뇌물을 준 것이죠. 3일 회계법인이 누굽니까? 국민은행에 윤종규가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김현장에 있다가 국민은행에 왔다가 원래 3일 회계법인 출신입니다. 부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이죠. 그래서 이렇게 뇌물을 주고, 아까 박동식, 새로운 그 심판관 박동식이 내주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아들이 검사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도 3일 회계법인이 들어가서 또 뇌물을 받은 거 아닙니까? 정말 대한민국이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3건의 사건을 포탈했는데, 이명박 때 2건하고 국민은행 건은 저희가 조세심판원으로 고발했기 때문에 바로 못하고, 조세심판원이 국민은행의 탈세가 명백하다 이렇게 또 판결을 결정을 해가지고 국민은행, 당시에 국민은행 은행장이 김현장입니다. 김현장 고문하던 이현재 사단 강종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또 재정 신청했습니다. 재판을 진행했죠. 행정법원에. 그래서 이제 행정법원을 통해서 빼먹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은행이 탈세를 한다? 탈세를 하게 되면 검찰이 특가법으로 기소해서 무기징역에 처하고 5배 벌금 물고 이렇게 가산세 물고 하면은 파산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엔론 사태가 2003년도에 벌어졌는데, 이때 국민은행, 아까 론스타일 외환은행, 하나은행 탈세가 이루어진 시점 아닙니까? 그 규모가 1조 7천억입니다. 국민은행의 탈세 금액도 1조 6천 523억 아닙니까? 그래서 4,907억, 29.7% 빼먹었는데, 엔론 사태, 이거 엔론 기업 망했잖아요. 당연히 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엔론 또 사장 어떻게 됐습니까? 24년의 징역을 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탈세가 적발된 국민은행 행장은 문책경고만 하고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후임에 김현장이 들어왔어요. 김현장 고문 강정원이. 그래서 또 2004년에 탈세를 하고, 이 탈세한 핵심인 윤정규는 감봉 3개월 받았습니다. 당연히 처벌하고 무기징역해야 되는 것인데 대한민국 검찰 권력이 없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검찰총장 송광수가 김현장에 가 있고, 박정규 민정수석이 김현장에 가 있고, 신현수 사정수석이 김현장에 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탈세를 빼먹고, 윤정규는 특히 국민은행에 들어와서 본인이 탈세한 자금을 2015년에 빼먹고 국민은행 회장이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죠. 그리고 9년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문제는 회계 분야 사기 훈장을 받은 거 아닙니까? 누구 때?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준 거죠. 조국이 또 검증했겠죠. 저희들이 고발돼 있었고 수차례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덕수도 관여돼 있고, 하여튼 로사 사건은 지금도 끝나지 않고, 이러한 범죄가 이 은행들이, 아까 허영무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은행들이 전부 외국인이 주집니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주식이 1100조인데 이 1100조 중에서 지난 2000년 이후에 순매수한 것은 배도입니다. 37조, 만대로 배도이고, 그 배당받은 금액이 5천억 달러입니다. 650조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번 돈이죠. 그런데 금융지주사의 지분들, 특히 KB금융 76%가 외국인 지분입니다. 76%. 그 외국인 거죠.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70%, 신한금융 60%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외국인이 배당한 금액이, 배당받은 금액이 18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불법행위를 사용하면 그 이익이 전부 외국인한테 들어가는 것이죠. 배당을 통해서, 주가 상승을 통해서. KB금융 시가총액이 32조 달하는데 76%면 24조인데 이거 다 번 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 외국인 중에서 세계 1위의 펀드가 블랙록인데 대한민국 삼성전자 등 대부분의 우량주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 지주 다 가지고 있죠.